그래서 내가 수술이 끝나고 나면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뱃속에서 원하는 만큼 먹고 뱃속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라. 저는 아인병원 외과과장 허윤섭입니다. 전에는 인하대학에서 위장관외과, 위에 관련된 수술 전문가로서 이제 거의 평생을 일을 하다가 여기 와서는 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비만 수술, 또 대사 수술 이런 걸 좀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질환의 목적, 어느 질환을 고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로 이제 비만의 관점에서 이 수술을 바라봤을 때는 비만 수술이라는 말을 쓰고 대사 수술은 주로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걸 개선할 목적으로 쓸 경우는 이제 대사 수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수술의 목적이 비만을 포함한 대사 질환을 좋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아마도 대사 수술로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수술은 위 소매절제술이라고 해서 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이제 가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바깥쪽 불룩 튀어나온 데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 이제 위 소매절제술인데 그게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고 위우회술이 있습니다. 위우회술은 위 식도에서 내려가서 위를 막아버리고 그쪽으로 소장을 연결해서 음식이 글로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수술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두 수술이지만 위 소매절제술 플러스 12지장 우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대사 수술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변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어떤 수술이 됐든 식사량을 조금 줄여주고 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준다 하는 거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이 상태를 분석한 다음에 가장 어울리는 수술이 뭘까 이걸 골라서 택하고 있죠. 비만은 병이다라는 제1번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초고도 비만이라고 하면 60세까지 살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요새 대개 80 이렇게 하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명 자체가 줄어들죠. 사망률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냥 산다고 해도 초고도 비만, 고도 비만이 되면 40대에 들어가면 거의 100% 다른 병을 앓게 됩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뿐만이 아니라 관절도 아프고 쓸개에도 문제가 생기고 간 수치 높아지고 숨쉬기 어렵고 자다가 자꾸 깨고 그다음에 이 피부나 이런 데 안 좋고 다리도 붓고 수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질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법으로는 낫질 않습니다. 그렇게 낫는 게 아니라 비만을 해결해야 이 병이 나요. 정형외과에 그런 통계가 있어요. 관절 수술의 40%가 체중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체중만 줄여도 정형외과 수술의 40%가 줄어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체중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문제인 거죠. 비만 수술을 하면 신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못 먹는 게 아니고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겁니다. 두 번째, 입맛이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 좋아하던 단짠 음식, 걸쭉한 기름진 음식 그거 먹기 싫어져요. 감각 자체가 달라, 입맛이 달라져.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이 이제 다 빠져서 60kg가 됐다. 그럼 같은 60kg라고 칩시다. 수술 안 한 60kg, 수술 한 60kg, 한 1.3배, 1.5배 양으로는 더 먹어요. 근데 그 체중이 유지가 됩니다. 수술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일은 없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의사 입장에서 더 좋은 거는 좋아하는 음식이 바뀐다. 그러니까 비만 수술하면 그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먹어요. 맛이 없다기보다는 느끼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이 끝나고 나면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뱃속에서 원하는 만큼 먹고 뱃속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 자동으로 생활을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술의 장점 중에 하나죠. 수술을 하고 나서 체중이 빠지고 모든 게 다 개선이 되죠. 자기 생활도 개선이 되고 성격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서 자기 생활에 대한 적응이 끝나는 시기를 1년 6개월을 봅니다. 입맛 자체가 바뀌어요. 이 미각. 왜 입맛이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가설은 많죠. 실은 장과 뇌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걸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도 연구 중이지만 어쨌든 그건 밝혀진 사실이죠.
많은 병원들이 수술하고 2박 3일 만에 퇴원합니다. 실상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그냥 일주일 입원하라고 하고 컨디션이 너무 좋고 그러면 그냥 더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주일을 입원시키는 이유가 계속 간단한 체크를 하면서 주의를 주는 거죠. 음식에 적응하는 방법, 퇴원하면 바로 직장에 나가라, 가기 전에 간단한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2박 3일 후에 퇴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5일 후에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컨디션이 됩니다. 이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아무리 고도비만이 병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이 환자는 잘 살고 있어요. 예측컨대 몇 년간은 또 잘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수술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도 훨씬 더 안전이 중요합니다. 수술 준비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환자가 아무리 급하고 나는 며칠까지 수술해서 무슨 뭘 해야 되고 수술 연기할 거니까 그 다음에 맞춰서 다 모든 걸 해라. 수술 전에 왜 소를 좀 빼고 오라고 하냐면 비만 환자들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비만 환자들은 대부분 다 지방간이에요. 간이 굉장히 큽니다. 수술하는 위치가 어디냐? 이 간으로 딱 덮여 있는 그 위거든요. 위를 간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간이 커가지고. 그런데 그 며칠 굶거나 체중을 단기적으로 확 줄이면 이 지방간이 없어지면서 간이 조그매져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수술하려고 그러는 위가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살을 빼라는 이유는 딱 하나. 수술을 쉽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술에 있어서만은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최대한 안전하게 해서 수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